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8월 31일 8시 40분인데요. 오늘은 우상의 왕혼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시초를 찾으면서 사람들은 개가 되어버린다. 역사가는 뒤를 돌아보고 결국은 뒤를 믿어버린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이 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개. 이 개가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 아무튼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초를 찾으면서 사람들은 개가 되어버린다. 예, 시초라는 건 뭘까요? 시초, 이거 뭐 시작의 의미를 담기도 하고 비기닝을 나타낸다 이렇게 영어책에선 나오기도 하던데요. 네, 시초라는 건 이제 뭐 종교적 의미의 시초를 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은 결국에 세상의 시작을 얘기하는 건데, 세상의 시작은 이제 신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떤 시초를 찾게 되면, 이 세상의 시작을 찾게 되면은 사람들은 개가 되어 버린다라는 건데, 개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개가 된다, 갑각류가 된다는 건데, 딱딱한 껍질을 입은 존재가 되잖아요. 갑각류라는 거는 외부에 골격이 드러나 있는 형태의 이제 생물이니까 딱딱한 껍질을 입은 존재가 된다라고 해서 보면은 방어적 태세를 좀 보이는 어떤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개들, 이게 사실 개라고 되어 있긴 한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독일어로 보게 되면은 갑각류를 말하기도 해요. 갑각류. 그러니까 반드시 개로 해석할 필요는 없고 가재를 의미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그 갑각류를 나타내는 이 표현을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상징을 지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개를 맞닥뜨리면은 개들은 어쩌냐면은 직계발을 들고 위협을 해요. 예, 그쵸? 직계를 들고 위협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뭔가 발각이 됐다. 지금 뭔가 시초를 찾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개가 돼가지고 너 접근하기만 해봐 하면서 집게발을 막 싹둑싹둑 하고 있다는 거죠. 위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방어적 태세를 보인다라는 의미로 보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개가 된다는 거는 시초를 찾으면서 이제 사람들은 좀 방어적인 그 모습을 보인다,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개에 대한 상징을 찾다 보니까 옆으로 간다는 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로 이제 해석이 돼서 제멋대로 간다, 이런 의미로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가 된다는 거는 좀 방어적이게 된다 라거나 아니면은 방어적으로 위협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제멋대로 나아간다 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더 맞지 않나. 예, 방어적 태세를 보인다, 이게 좀 맞아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어적 태세를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이 개가 된다. 어떤 시작, 세상의 시작을 찾으면서 사람들은 방어적 태세를 보인다는 건데, 이게 뭐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자신이 아는 것을 지키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의미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세계의 시작에 대해서 사람들이 배우는 걸 뭐라 하겠습니까? 니체가 신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세계의 시작인 그 신을 보호한다, 뭐 이런 의미. 보호한다. 사람들은 시초에 대해서 다루면서 세계의 시작인 신을 보호한다, 뭐 이런 의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다음 볼게요. 역사가는 뒤를 돌아보고 결국은 뒤를 믿어버린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 역사가가 어떤 의미인가, 그 다음에 뒤를 돌아보고 뒤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재밌는 거는 사람들은 개가 되는데 역사가는 개가 안 되나 봐요. 예, 역사가는 개가 안 된다는 듯이 다른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람들은 단순히 방어적인 태세만 보인다면 그렇지 않은 태도를 역사가들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방어적 제멋대로인데 역사가는 그나마 뒤를 본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 뒤가 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뒤는 이제 과거를 말하겠죠. 결과적으로 사람들, 역사가가 지금 뒤를 돌아보면서 이 방어적인 태세의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아무튼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제 뭔가를 찾고 그걸 믿어버린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과거를 믿어버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역사가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뒤를 돌아보고 과거를 보고 믿어버린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제 제가 해설을 했던 걸 보면은 역사가의 행복을
이제 논하는 글이었죠. 역사가의 행복. 예,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은 역사가의 행복을 얘기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행복을 느끼는 존재, 어떤 상황에서 그 인간의 삶을 통찰하면서 행복을 느끼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역사가가 이 역사가가 동일한 역사가인지는 알기가 어렵죠. 아무튼 그걸 알기 위해서 역사가라는 걸 니체가 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봐야 되는데, 아침노를 보면 아침노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실 그렇다, 허구적 사실, 이러면서 나오는 구절이, 역사가는 실제 일어난 잠깐만요. 이거 책 페이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침노래에서 이게 나옵니다. 지금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는데 일단은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그렇다, 허구적인 사실, 이런 얘기인데, 역사가는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단지 추정되는 사건들만을 다룬다. 예, 실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추정되는 거, 이거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걸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러한 사건들만이 후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를 보게 되면은 실제 사건이 이제 이 후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추정되는 사건들이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보여줘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는 추정상의 영웅들만을 다룬다. 네, 추정상의 영웅들, 실제로 뭔가 그 역사적으로 뭔가 제도를 설립하거나 뭐 제도를 뭐 정립하거나 아니면은 뭐 영토를 확장하거나 이런 것들도 보긴 하지만, 역사가들은 추정상의 영웅들, 있을 것 같은 영웅들,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좀 신비적 인물, 뭐 구전으로만 뭐 공유되는 인물,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약간 종교적인 인물을 얘기한다고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신화적인 인물. 왜냐면 추정상의 영웅들이잖아요. 뭐 헤라클레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고, 역사가의 주제인 소위 세계사는, 세계사라는 거는 추정상의 행위들과 그것들의 추정된 동기들에 대한 의견들이다. 세계사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뭐 추정되어져, 이렇게 보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예요. 이러한 의견들은 다시 새로운 의견과 행위들을 위한 동인이 되지만, 이것들의 실제성은 곧 다시 증발되어 버리고 오직 증기로서만 영향을 미칠 뿐이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동기를 얻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지만, 거기서 또다시 실제성은 사라져버리고 증기로서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내용, 역사적 사건의 그 내용보다 상징성을 더 본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계사란 바닥을 헤아릴 수 없는 실제의 깊은 안개 위에 존재하는 환영들의 지속적인 출산과 잉태다. 그러니까 세계사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 어떤 실제 사건이나 뭐 사건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런 상징들이 지금 언급되고 다뤄지고 중심이 된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사랑은 조금 다르고, 이거는 약간 역사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보면 모든 역사가들은 상상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물들에 대해 얘기한다. 이 역사가들이 그렇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역사가를 지칭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뭔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이 혹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어떤 의미든 결과적으로 간추려 보면, 역사가는 추정되는 사건들만을 다루고 환영들을 말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는 다르게 보면은, 역사가는 실제 사건을 논하지 않는다, 허구의 사건을 논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서 우리가 역사가가 뒤를 돌아본다 했잖아요. 역사가가 뒤를 돌아본다는 거는, 역사가는 과거를 본다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역사가가 뭘 한다 했냐면 허구의 사건을 논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역사가는 실제 사건이 아닌 허구의 사건을 논한다는 게 되고, 역사가는 허구의 사건을 살펴보고 그것을 믿는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이 구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가져와서 볼까요? 여기다가 넣는 게 낫겠네요. 네, 역사가는 뒤를 돌아보고 결국엔 뒤를 믿어버린다라고 했는데, 역사가는 허구의 사건을 살피고, 뒤라는 건 허구의 사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뒤를 믿는다,
허구의 사건을 믿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초에 대해서 지금 허구를 만들고 그것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시초 신에 대한 허구 사건을 만든다. 또 다르게 보면은 신에 대한, 시초가 신이니까요, 신에 대한 허구 사건, 상징적 사건을 만들고 그걸 믿는다 이런 의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종교적인 접근을 한다 이거예요. 역사가들이 역사의 실질적인 사실들이나 인간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통찰을 얻고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허구의 것을 파악하고 바라보고 있다 이 얘기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역사가는 비판받고 있는 거죠. 허구를 다루고 있는 존재로서 비판받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앞서 이제 역사가의 행복을 저희가 다뤘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가는 행복을 목도하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지금 역사가는 다릅니다. 앞선 역사가 같은 경우는 과거 인간의 삶들을 보면서, 그렇게 보면서 탐구하면서 이런 삶은 살지 말고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고 행복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놓이는데, 지금의 역사가는 뭘 하고 있냐면 과거를 통해서 시초에 관한 상징적인 사건들을 파악하고 있다 이거예요. 인간의 삶을 탐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과거를 허구적으로 구성해서 그거를 시초와 관련 짓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역사를 종교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종교적 상징성, 사건에라고 해야 되겠네. 역사적 사건에 종교적 상징성을 부여한다. 예. 이 역할을 누가 한다? 역사가가 한다. 역사가는 이런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부여해주면 어떻게 되겠냐? 일반 사람들이 그 부여된 거를 지킨다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역사적 감각,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거를 이제 감각적으로 느끼는 게 결여됐다라는 걸 지적하는 내용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도 그렇고 역사가도 그렇고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삶들이 어떻게 나아간지를 보고 어떤 게 문제였고 그걸 어떻게 개선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역사적으로 반복했던 일을 하지 않는지를 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상징적인 걸로 나아가고 허구의 것으로 나아가면서 오히려 그 역사적인 것들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우리의 그 삶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저질렀던 실수를 또 역사적으로 또 저지르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이유가 이런 지금 역사적 감각에 대한 결여를 했기 때문에, 이미 역사에서 이룬 실패인데 왜 후대에 역사가 이미 기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너희는 그거를 깨우치지 못하고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허구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역사를 통한 삶의 발전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지적하는 구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시초를 찾으면서, 시초라는 건 이제 세계의 시작, 세계의 시작을 찾으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신이 나오게 되겠죠. 신이 도출되고 신이 뭐 언급될 수밖에 없죠. 언급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개가 되어버린다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굉장히 집게발 들고 방어하려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역사가는 뒤를 돌아본다. 뒤를 돌아본다는 거는 과거 역사적 사건을 돌아보고 결국은 그 뒤 역사 과거 역사적 사건을 이제 종교적 사건으로 만들어서 이제 믿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땐 어쨌든 간에 누구든 간에 자기 주장이 맞을 수밖에 없죠. 제가 봤을 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개가 된다는 거는 집게발들고 뭔가 방어하려는 존재가 되고, 역사가들은 그 사람들이 더 공고해질 수 있도록 종교적인 색채로 역사적 사건을 버무린다 해야 될까요? 버무리는 거죠. 예, 그런 행태를 지금 역사가와 일반 사람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역사가라는 말이 좀 약간 이중적인 의미로서 니체한테 쓰이고 있다. 예, 이때는 어떤 때는 좋은 말, 어떤 때는 나쁜 말, 이렇게 해서 쓰이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튼 네, 오늘 이거 준비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개가 너무 어렸어요, 개. 그리고 하나 더 말하면 이 역사가에 대한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이 글을 본 거예요. 역사가의 행복이라는 이 글을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단서가 될까 하면서 보다가 이거 좀 풀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앞선 뭐였죠? 예, 인간적인 이권의 이제 의견과 잠언들 이거를 했습니다. 인간적인 이권이 좀 약간 잠언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이제 우상의 황혼이 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은 네, 인간적인으로 넘어갈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